김병진의 사연서,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간 서먹는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특임위원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참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모두의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이 과학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의 날이 들은 달을 과학의 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이 과학의 날 행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정상적으로 많이 못 열렸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 과학의 날 맞아가지고 많은 행사도 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의 과학축전이라는 행사도 또 열리게 돼서 뭐 이런 이모저모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인데 이 4월 21일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예, 4월 21일은 뭐가 둘이 하나가 되나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과학전담부처가 발족한 날을 기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67년도 4월 21일 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이제 발족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68년도부터 이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해서 이제는 국경일로 국가 지정 기념일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유래로 좀 보면 최초의 과학의 날은 사실은 4월 19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과학 대중화 운동 단체였던 발명학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과학을 조금 잘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찰스 다윈의 기일 이 4월 19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일을 기념해서 과학데이로 지정을 하고 이제 장려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제가 이걸 이제 독립운동으로 본 거죠. 그래서 탄압을 해서 5번 정도 하고 끊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됐었으면 아마 4월 19일이 과학의 날이 되지 네.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의 날이 들어있는 4월 달을 이제 과학의 날로 전체로 지정하고 이때 이제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이제 과학 장려 운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4월 21일 날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포상도 해주는데요. 이제 내일인데 내일 다음 날 4월 22일은 또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부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을 합쳐가지고 이제 같이 행사는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올해 과학의 날에 우리 부산 연구자들은 정부 포상을 좀 받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방금 전까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제발 받아라. 예, 아직까지 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딱 돼야지 네. 발표가 되는 것 같고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21년도에는 우리 부산대학교 김강호 교수님이 최고장인 창조장 받으셨고요. 예. 작년에는 또 부산대 하경자 교수님이 훈장 그리고 조영래 교수님이 이제 포장을 받으셨거든요. 예. 올해도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위에 훈장 받으셨어요? 이러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또 과학기술인들이 또 훈장 받고 이러면 예.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아유, 않습니까? 네. 과학기술일 뿐입니까? 훈장 받으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작년에 받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알긴 알겠는데 근데 부산의 과학하면은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제 길이 있어갖고 우장춘 박사 정도 우장춘 알까? 박사. 예. 어떤 도시입니까 과학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산의 과학인, 과학기술인 이러면 장영실, 예. 우리 동래부. 예, 근데 예, 사실은 그렇지. 이제 동래부의 관노로 계셨었고 네. 사실은 모든 활동들은 또 한양에 가셔서 네. 하셔서 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우장춘 박사께서 귀국한 후에 우리 부산 동래에서 원예고등학교 있던 이런 부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육종학 그래서 원래 농림부 장관 하라고 했는데 네네. 실제로 연구만 하시고 네네네. 한편으로는 좀 힘들게 사셨는데 네. 요새 꽃고무라는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재조명을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덕에 우리가 지금 맛있는 무, 배추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귤 재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특히 한때는 이제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해지시기도 했는데 원래 씨 없는 수박을
만들 수 있는 원리인 종의 합성 이론을 하신 분이 우리 우장춘 박사십니다. 예, 그래서 예. 씨 없는 수박은 일본인이 만든 거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 부산에 피난 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피난 중에서도 과학기술 진흥하겠다고 해서 한국물리학회, 대한조선학회 같은 데들이 부산에서 한국 전쟁 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야.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적으로 보면 부산이 그래도 저는 이 과학계 부산이 굉장히 좀 자부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그 시민운동. 그래서 이 관주도가 아니라 시민주도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서 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과학문화 도시로 선포를 했었거든요. 네. 예, 예. 그 이후로 이제 우리 부산 과학기술협의회 같은 곳들이 만들어지면서 과학 대중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전을 가는데 대전이 과학수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생각외로 아쉬운 건 가서 보니 공공주도는 뭐가 많은데 음. 시민주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결국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부산이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요즘 저 과학 싫어하는 학생들, 과학 좋아하는 학생들 좀 이렇게 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학생들이 과학을 좀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긴 한데요. 예, 예. 이제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는 뭐 대부분 1순위 장래희망 1순위가 과학자였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뭐 타임머신 만들겠다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과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과학 혐오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과학이라는 거를 교과목으로 보는 거죠. 네. 입시용 교과목으로 보다 보니까 계속 문제만 풀어야 되니까 하는데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화학과 물리가 그걸 선택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의 기본은 화학과 물리인데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네, 시험에 점수 받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하는데 예, 결국에는 예. 그러면 이게 입시 과목이 아니라 생활 속의 과학의 재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조금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과학의 달이라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예, 예. 그 행사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가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예,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 시험 때 생각하면은 뭐 외울 것도 많고 물리는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접하지 않고 다양하게 좀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과학 축전 하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에서 이제 과학 축전하는데 이게 과학 축전이 4월 21일 과학의 날 전후에서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많이 열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자체의 과학 축전인 대한민국 과학 축제도 열리는데요. 예, 예. 요거는 이제 대전에 있는 대덕 특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4월 27일부터 31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국가 행사가 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즘 관심 많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여기에 대한 성과 전시도 하고요. 그래 최재천 교수님 같은 스타 과학자들하고 강연도 있고 이래서 한번 뭐 야외 나들이식으로 한번 가시도 좋을 것 같고 예, 예. 우리가 최근에 또 누리호 또 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흥에 누리호 발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고흥 우주 항공 축제가 이제 21일, 22일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에 누리호 발사장을 요번에는 직접 견학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 한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멀리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뭐 우리는 가까이에서 이제 과학의 날 하면은 우리 월요일인가 우리 부산과학관 분도 네. 나오셔서 인터뷰 네네. 하실 것 같은데 아, 듣고는 이 계시네요. 당연하죠. 과학 얘기 듣습니까? 그래서 예. 과학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관들이 거의 다 무료 상설 점수는 다 맞아요. 무료로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에 한 100개 이상의 과학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 우리 부산 과학 축제가 드디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네.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한 가지 요것도 알려드릴 게 하나 저 찾아보니까 있던데 네. 정부에서 과학의 달 맞아서 이렇게 뭐 가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과학문화 바우처라는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문화 바우처를 인터넷에서 치시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 예.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면 1인당 5만 원씩 해서 과학 도서를 사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체험장을 가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3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부산 시민분들도 많이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산 과학축전 내용을 빨리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막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드디어 이제 과학축전이 그 앞에 이제 뭐 다른 달에도 열리고 온라인으로 열리고 하다가 코로나 풀리면서 이제 드디어 그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백스코에서 열리고요. 이번 과학축전의 주제는 엑스포 과학으로 빛나다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엑스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22일 날 이제 개막하는데 개막하자마자 뭐 그 우리 22회 부산 과학기술사 시상식 열리고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전시 행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는 우리가 엑스포에서의 전시관을 파빌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요거는 예, 예, 엑스포에서만 쓰는 개념인데요. 요번에 우리 과학 축전에서 요 개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상상 파빌리온, 문화 파빌리온, 펀펀 파빌리온, 교육 파빌리온 같은 4개의 전시 파빌리온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토크 파빌리온이라 해서 강연과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짧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상상 파빌리온은 뭐 어떤 겁니까? 그래서 우리 엑스포의 유래 그리고 엑스포에서 나온 과학에 대한 뭐 제품이나 기술 이런 것들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뭐 세상을 바꾼 엑스포에서 전구나 전화기, 뭐 자동차 이렇게 엑스포에서 나오기도 했던 세상을 바꾼 기술들 그리고 네. 앞으로 바꿀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미래 기술을 조금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재밌게 보는 게 과학 엑스포 카페 이래가지고 음식 브라우니, 뭐 팬케이크, 뭐 이런 것들도 엑스포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이런 가서 또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꿈꾸는 엑스포라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페리스 휠이나 에펠탑이 엑스포의 레거시거든요. 예, 예. 뭐 이런 것들과 연동돼서 자기가 어린이들이 이걸 직접 레고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문화 파빌리온 그리고 펀펀 파빌리온 뭐 여기 다 지금 가면 재밌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좀 제일 재밌을까요? 예, 그래서 문화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다른 나라의 문화도 살펴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우리 부산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5분이 그분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뭐 이런 기술들 이렇게 설명도 해주신다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저는 재밌게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엑스포를 언제 참여를 했고 예, 예.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참석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프랑스 박람회를 갔는데 이때 소개했던 자료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펀펀 파빌리온은 부산에 있는 과학관과 연구소 이런 곳들이 다 참여하는데요. 저는 조금 관심 있는 게 우리 그 양정에 가면 LG 디스커버리 랩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로 해서 자기의 이런 부분들 소개도 해주기도 하고요. 오. 우리 영도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양연구소는 이사부호 모형을 만드는 이런 기회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 그다음에 조금 요 관심 있는 게 우리 경찰청이 나오시네요. 부산 경찰청이 나오셔서 경찰의 과학 수사에 대해서 네. 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평상시에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파빌리온하고 토크 파빌리온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예, 교육 파빌리온은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중고 대학교 학생들이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린이들이 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라중학교의 과학융합 탐구반이 어는점 내림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거 보통 좀 많이 하는데 직접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예. 냉장고 이거 없이. 괜찮네. 뭐 이런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렬고의 무인기계 동아리에서는 드론 스타즈에서 드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부산대나 동아대 이런 대학교에서도 이제 뭐 로봇이나 네네. 뭐 DNA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 과학축전 22일, 23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많이들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특임위원이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예, 오늘은 다니면서 우리 불편한 것만 보지 말고 우리